와, 이게 되네. 야, 준비 많이 했구나. 마지막 회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. 네, 안녕하세요. 병원놈들입니다.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화인 12화를 리뷰하는 날인데 벌써 마지막 화래요. 너무 아쉽죠? 아유. 그래도 시즌2가 계획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시즌2 기다리면서 그동안 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시즌1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떡밥도 많이 회수될 것 같고 빨리 보시죠? 그리고 쿠키 영상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멘탈 얼러트하고 혈압은 아직 괜찮은데 하트레이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 페스트를 쏘는 보니까 리버 라세레이션 그레이드 4입니다.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보통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환자를 먼저 보고 콜을 해주시거든요. 아니 근데 역시 배준희 선생님 진짜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말을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시니까 유현석 교수님도 그냥 전화만으로도 환자 파악을 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. 그 응급실 당직 설 때 응급실 선생님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든데 뭐 배준희 선생님이랑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싱싱 타다가 방지턱에 걸려 넘어졌어요. 결국 싱싱이 타다 다쳤네요. 요즘 성인들이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데 사고도 많이 늘어났어요. 이제 쇄골이나 뭐 팔뼈 부러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.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맨날 다치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저희가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아마 그리고 장겨울 선생님이랑 혹시 유현석 교수님이 잘 돼가지고 아이를 낳더라도 왠지 자기 아이들한테는 싱싱이는 못하게 할 것 같지 않나요? 저희 정형외과 선배 중에 형 한 명도 응급실 당직 서는 연차일 때 막 그렇게 퐁퐁 타다가 부러져서 많이 왔대요. 그래서 아기들 못하게 한다더라고. 그쵸. 뭐 퐁퐁, 뭐 방방이라고도 하고 이 트램폴린이 이게 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그냥 큰 애랑 작은 애가 같이 뛰다 보면요, 큰 애 무게가 작은 애 다리에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냥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.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우리 아들 갑자기 잘못되면. 지금 간이식 외래 상황인데 11화랑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에요. 11화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은 살려야지 하면서 며느리에게 간 기증을 강요를 했는데 여기서는 며느리가 힘들어할 걸 알아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지금 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.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장기 뭐 밀매라던가 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. 여기서 퀴즈. 뇌사자 간이식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뭘까? 이렇게 교수님들이 질문을 훅훅 던지실 때가 있어요. 근데 맨날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혼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해 오라고 맨날 하시는데 공부해 가면 또 물어봐 주진 않으시더라고요. 아니 근데 답은 뭐예요? 멜드 스코어라고 모델 4 엔드 스테이지 리버 디지즈라고, 이 점수가 높으면 응급도도 높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점수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. 민기준 교수님은 예민하시니까 랩 체크 잘해야 하고 병원의 겨울은 인계의 계절이죠. 지금 용성민 치프 선생님이 이제 업무를 인계해주고 있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치프인데 치프가 되더라도 참 인계받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긴장도 많이 되고.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인계 많이 받진 않잖아요. 근데 뭐 병원은 짧게는 뭐 한 달, 뭐 길게는 뭐 3달마다 턴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매번 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. 인계를 받고 좀 일에 적응되려 그러면 또 인계를 해야 되고, 거의 뭐 인계의 굴레에 빠져 산다?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인계가 쌓여 나가면서 막 특이한 인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? 뭐 어떤 선생님은 콜라를 좋아하신다거나 또 회진 돌 때 뭐 안쪽부터 돌까 바깥쪽부터 돌까 이런 것도 있고, 위에 층 올라갈 때 뭐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는 교수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교수님들도 있고, 뭐 별의별 사소한 인계들이 다 있어요. 용성민, 너 요즘 공부방에서 자주 나온다. 그 전공의 4년차 말에 전문의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는 걸 공부방 들어간다고 그래요. 뭐 뒷방 들어간다고도 표현을 하고,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뒷방 들어갈 때가 되죠. 4년차들이 뒷방을 들어가고 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뭐 일하느라 밥도 못 먹고 정신이 없어요. 그 보릿고개를 잘 버텨내야 돼. 그죠. 3년 동안 이제 보릿고개를 함께 했는데 이번엔 밥 잘 챙겨 드시고 뒷방은 찾아오지 마시고. 내가 말씀드렸어. 뭘요? 내가 너 좋아한다. 뭐? 드래곤 이게 무슨 폭탄 드랍이죠? 그래서 고백.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?
드래곤 근데 여기 용성민의 고백이 여기 나왔던 고백 중에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. 이제 자기는 곧 뒷방 들어갈 사람이니까 뭐 거절당하더라도 뒷방에 숨어서 공부만 하면 되고 만약에 연애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뒷방에 나와서 맨날 연애만 하면 되고 뭐 그렇죠. 제일 현명하긴 하네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유일하게 윗연차가 아랫연차한테 한 고백이기도 하네요. 다른 건 뭐 동기들이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레지던트가 교수님한테 고백하거나 그랬었는데. 교수님,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위아래를 나이게이션하면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을까요? 해보자. 수술방 다시 열어달라 그래. 네. 피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꺼즈만 넣고 닫고 나오는 환자죠. 근데 옆에서 도재학 선생님이 앞쪽으로 수술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김준환 교수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되게 군대처럼 상하관계가 엄청 확실하기도 한데 이 환자 보는 거에 있어서는 교수님도 1년차 말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. 교수님이 놓친 걸 1년차가 뭐 알아내기도 하고 하니까. 저 초음파 문제 한참 됐는데 왜 안 들어가요?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아요? 저희 외래 시스템이 10분에 2분씩 예약을 넣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양석형 교수님이 산부인과 외래를 보고 계신데 지금 대기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산모들이 지금 다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도 다른 과 진료 보러 가면 엄청 기다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요. 이럴 거면 도대체 예약 시간 왜 적어줬냐. 여기 간호사 선생님이 예약을 10분에 2명씩 잡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분에 1명씩 하면 서로 안 기다리고 좋지 않나?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약을 10분에 1명씩 잡으면 저희가 보통 외래가 한 타임에 5시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1시간에 6명 보니까 5시간 해봤자 30명 겨우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지금 교수님들이 외래를 한 타임에 60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보세요. 근데 그런데도 초진이라고 이제 처음 오는 환자분들 외래 예약이 대기가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. 30명밖에 못 보면 거의 한 2, 3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.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. 외래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었네. 외래 대기가 길면 그날 누군가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겠죠? 저희 정형외과에서도 종양 쪽 외래가 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. 저희가 보통 종양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수술 부위 MRI랑 가슴 CT를 찍고 이렇게 오시는데 별일 없으면 환자분들도 그냥 30초 만에 이야기 듣고 나가시거든요. 뭐 재발 없습니다. 교수님 감사합니다.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고 뵐게요. 뭐 이렇게 끝나는데 혹시나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때는 사실 면담 시간 10분도 모자라죠. 같이 시작하겠습니다.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요. 자, 12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수술방 씬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리뷰하면서 뭐 수술방 씬에 대해서 지적질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워낙 디테일하게 고증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기념으로 한번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? 그렇게 할까요? 일단은 수술방이 세트장이라 그런지 좀 뭔가 허전해 보여요. 있을 건 다 있는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?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. 뭔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약간 사용감이 없고 그런 느낌.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수술상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마스크 박스랑 생리식염수 통이 올라가 있는데 저기는 비멸균 물품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간이식 받는 환자인데 수액이 하나밖에 없네. 수액 엄청 많이 달고 그렇죠, 내려가잖아요. 엄청 많이 달고 내려가죠. 그리고 수술상도 뭔가 차릴 게 많은데 저기 비멸균품이 올라간 상만 덩그러니 있고 준비하는 간호사 쌤이 없네요. 마취과 쪽에는 그 활력징후라고 하죠. 체온, 맥박, 뭐 혈압 요런 거 보는 모니터가 없어요. 근데 이거 우리 병원에서 잘못했는데 그만할까요? 그래야겠다. 나 진짜 괜찮으니까 오빠 무리하지 마요. 방금 집에서 출발했어요. 출국 수속 마치고 안으로 들어옴. 오빠 목소리 듣고 싶다. 지금 김준환 교수님이 수술 들어간 동안 카톡을 확인 못한 게 막 쌓여 있는데 보통 수술할 때는 폰을 바깥에 놔두고 들어가거든요. 그럼 막 수술 들어갔다 나오면은 카톡이 막 100개, 200개 쌓여 있어요. 카톡 답장을 막 4시간, 5시간 만에 하면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폰을 만질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카톡은 못 하더라도 그 전화는 이제 서큘레이팅 널스라고 그 수술 필드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대신 받아주시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보통 아는 사람들은 급한 일은 다 전화로 하죠. 좀 민망한 상황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뭐 전 여친한테 전화가 왔다거나 아니 근데 형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지 않아? 핸드폰 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전화 받아줘가지고 뭐 여자 목소리 들리고. 여자는 여잔데 그 김미영 팀장님이라고 우리 보이스 피싱계 데모님이신데 저도 왜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막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막 뭐 대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교수님도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빨리 나가라고. 대출 맞아요?
야,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내기했던 장면인데 우리 에그 드랍 걸었었던 거 같은데 누구한테 걸었었죠? 그때 쌤이 이익준 교수님이 온다에 걸었고 저는 이제 이익준 교수님이랑 안채홍 선생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올 거다에 걸었었는데 제가 사람 수는 더 많으니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? 너 안 갔어? 고백하면 살짝 어색해질 것 같고 와, 고백 안 하면 이익준이네? 평생 후회할 것 아니 근데 인천 가기 전에 속초를 들렸다고? 아니 거리가 얼만데? 아니 속초 간 건 이해하겠는데 고백까지 해버리시네? 뇌종양 수술에선 블리딩 컨트롤에 집중. 수술의 성패는 거기에 달렸다. 송화치용은 끝인가 봐요. 너는 제자로서는 아끼지만 남자로서는 아니다. 요런 의미를 주는 편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속초에 1년 계신다고 했는데 치용쌤이 펠로우를 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시면 없겠는데?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. 그만하자. 와, 이번 시즌 마지막 밴드 노래인데 무슨 노래일지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. 다들 주성. 뭐 코드가 들렸는데? 자탄풍! 야, 마지막화 마지막 곡답다.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죠? 그쵸. 뭐 저 통기타 동아리였는데 그때 제 첫 연습곡이 이거였어요. 참 그때 통기타 동아리 회장님이 바로 그 조정석 닮으신 분이었는데. 제가 아는 그 형 말하는 거예요? 저 리뷰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병원 의사쌤들 중에 조정석 닮은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희 과에 있어요. 성격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는데 저희 구독자시거든요. 저희가 꼭 한번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형 보고 있지? 와,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추억 돋네요. 쌤 이거 혹시 연주할 수 있어요? 저 나름 밴드부 일렉 기타 출신입니다. 아니 그러면 지금 혹시 가능? 근데 아쉽게도 저희 기타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네. 에이 형, 한 과에 4년 정도 있으면 마법을 쓸 수가 있어. 보여줄까? 이거 내 기타인데? 오씨. 아유, 다 되지. 와, 이게 되네. 준비 많이 했구나. 마지막 회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. 교수님 신부 되지 말고 병원에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? 하느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. 와, 아까 그 병원의 겨울은 인계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정원의 겨울은 이제 고백의 계절이네요. 야, 하느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. 정말 약간 오그라들지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. 이제 신부 되지 말고 신랑 해달라고 그런 거죠. 와, 근데 이제 참 교수 전공이 관계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성공할 줄이야. 시즌 2에는 좀 더 진전돼서 나올까요? 뭐 시즌 2에서는 결혼한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? 설마. 그래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가 지운 거 보면 약간 마음은 있는데 선을 좀 그으려고 하나?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. 양석형도 예전에 최송아 교수님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미나의 그 감정을 이해는 하겠죠. 근데 또 받아들이진 못하고. 근데 작가님이 아직 이 커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. 시즌2의 주인공들은 이 두 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 왜 겨울정원이 이제 장겨울쌤이 유연석을 보면서 이제 성장했던 것처럼 뭐 미나 석형 같은 경우도 이제 석형의 부족한 부분을 미나쌤이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기대는 좀 됩니다.
오늘은 진짜 마지막 화 인정. 이 드라마는 진짜 12화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. 막 비벼가지고 막 환상 막 겨울 정원의 키스씬도 나왔고. 그렇죠. 근데 뭐 이런 커플링 말고도 그냥 환자 보는 씬들도 되게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장면 많지 않았어요? 그나저나 그 소포가 도대체 왜 반송이 됐나 이런 것은 안 나왔네요. 도대체 왜 반송된 걸까요? 아마 거기 물류센터도 지금 확진자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제 시즌 2가 내년 봄에 한다고 나오던데 와 이렇게 떡밥 뿌려놓고 내년 봄까지 우리를 어떻게 야 이거 너무 심한데? 근데 꼭 마지막 장면만 보면 다음 주에 다음 화 13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났어요. 뭐 그럼 우리도 다음 주에 볼 것처럼 한번 작별 인사 해볼까요? 그럼 다음 주에 보아요. 와 끝났다 드디어. 야 근데 애기들아 안 사줌? 애기들아? 아니 지금 배고파? 아니 먹어야지. 그래 그럼 지금 먹지 뭐. 오씨. 야 이거 잘 써먹는다. 계속 써먹어야지. 이제 그러면 저희는 에그드랍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. 자자자. 손수도 손수도 가셔야죠. 우리 손수도 한 번도 안 했네.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아줘야죠. 자, 그럼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